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오늘 모처럼 국회 운영위가 열려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고위직들이 모두 이제 국회에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는 참 오복하다. 안보는 굴복하고 경제는 항복하고 정치는 보복하고 적폐는 방복하고 약속은 번복한다. 이래서 국민들은 박복해진다. 이런 민심들이 많습니다. 한번 잘. 의원님, 제 꼼꼼히 여론을 저희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론을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현안 질의 중에 김성태 운영위원장이 뜬금없이 밥 타령을 하며 정회를 선포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이런 코미디가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밥 먹고 가자, 밥 먹고. 혼자 갔다 오세요, 그러면 위원장님은. 자, 이게 지금. 아니, 수록들이 이렇게 오전에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왜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약속을? 간사는 합의가 안 됐으면 위원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다 기자분들도 해. 자, 이제 식사하러 갑시다. 식사하러. 지난번에 합의 사항이. 네, 이게 이제 뭐 오전 회의 풍경을 좀 잠깐 그렇습니다. 들어본 것 같고, 오후 회의 시간에 김성태 운영위원장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거의 감정 싸움 직전까지 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김성태 위원장이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처음 청와대 업무 보고를 받은 날이거든요. 아마 단단히 좀 별려왔던 모양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국회 헌법자문특위 예산안 자료 제출을 청와대에 요구한 거에 대해서 답이 없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이 월요일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 준비에 좀 시간이 걸린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는가 했는데 갑자기 김성태 위원장이 뒤에 앉은 청와대 직원이 웃었다라면서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냈는 이제 그 웃었느냐 안 웃었느냐 이 CCTV를 확인하자 뭐 이런 얘기 막 하다가 임종석 비서실장더러 발언대에 서서 이 자료 제출과 직원이 웃은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예. 임종석 비서실장은 왜 나한테 화를 푸느냐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이 발언이 끝나고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다시 억울한 감정이 생겼는지 왜 자기를 발언대에 세웠냐면서 다시 항의하기 시작하면서 좀 논쟁이 길어졌거든요. 예. 이렇게 옥신각신하다 하면서 정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뭘 이렇게 붙이고 나왔다면서요? 이 과잉 보복 수사 중단하라 이런 구호를 쭉 붙이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강원랜드 문제 얘기하는 거죠. 애초에 국회 공전된 이유도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무슨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3년이나 하느냐,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면 청와대가 균형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곽상도 의원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중단 지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임종석 비서실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역대 정권들이 민정수석실을 편의적으로 이용해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도 논란이 됐다면서요?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국민청원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면서 정영식 부장판사 특별감사 및 파면청원 이건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하면서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 뜻을 경청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게 삼권분리 침해로 사법부를 압박한 거라는 거죠. 아하. 임종석 비서실장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면서도 이 청원 내용 중에 이제 답변이 부적절한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라면서 좀 고충을 토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경원 의원의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직을 파면해달라 이 청원이 이제 예로 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청와대도 좀 인정한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기간 중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만날 계획이었는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불발됐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새롭게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미 국무부가 이 보도에 대해서 오늘 성명을 냈는데 뭐 이런 사실이 이제 확인을 하면서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도 했습니다. 네. 이 국무부 설명을 보면은요, 북한은 펜스 부통령이 탈북자들과 만나고 또 고강도 대북 제재를 언급하는 등의 어떤 강경 행보를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제기하면서 회동을 무산시켰다라고도 했는데요. 만나자는 제안 자체는 올림픽 개회식 2주 전쯤에 북한이 먼저 했고, 그래서 지난 2일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접촉을 승인했던 것까지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 정부도 역할을 했다면서요? 이 중재를 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이제 관계를 했다 이 얘기가 백악관 통해서 나왔다는 거고요. 다만 회담에 우리 정부 관계자가 참석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예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양측의 보안 요구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중립적인 회담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청와대였다는 게 이 보도 내용입니다. 네, 참 아무튼 아슬아슬하네요. 그런 상황이죠. 만날 뻔하다가 2시간 전에 취소가 되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이 방카가 와야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뉴스입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2016년 2월 GOP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2년 만인데요. 또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고 사망 이후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 양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인 이영학의 형 이모 씨는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 박모 씨는 징역 9개월형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논리를 폈나요? 일단 범행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계획적으로 실행됐다. 이 사실을 이제 주요하게 봤는데요.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영학의 어떤 심신미약 이런 주장들은 대부분 배척됐습니다. 심리 분석 결과 정신지체 수준에 이르는 사고장애나 사물 변별 능력의 미약 상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특히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이 범행 동기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주장한 거에 대해서는 배우자를 사랑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드러난 게 아니라 오히려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학대하고 이용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재판부가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및 유가족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 점도 선고 내용에 영향을 미쳤고요. 이영학이 사형 판결은 피하고 2심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반성문도 제출하고 눈물도 흘리고 했지만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해 볼 때 개전에 정이 없다. 이것도 사형 선고 이유가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사형이 선고됐지만 이영학은 간혹 울먹일 뿐 별다른 특이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한국 GM의 지원 방안 협의를 위해 방한한 베리 앵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면담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산업부는 GM이 장기적 투자 계획과 불투명한 경영 문제 등에 대한 어떤 해법을 갖고 와야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어서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만 매일경제 보도를 보면은요, 산업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근거로 해서 내일 백운규 장관과 앵글 사장이 면담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GM의 진짜 의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앵글 사장도 한국에서 사업을 할 의지는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대우차 출신인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도 그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거냐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중앙일보를 보면은 지금 이대주 주인 산업은행이 이미 지난해 12월 달에 GM의 흑자 전환과 자본 잠식 해소 방안에 더해서 GM의 본사 대출금 금리 인하 이것까지 포함한 8개 항의 회생안을 전달을 했는데도 GM 측이 이걸 무시한 걸로 드러났다라는 얘기거든요. 또 오늘 헤럴드 경제 분석을 보면 GM이 지금 상정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일단 노조 양보를 이끌어내고 이걸 근거로 해서 신차 생산 물량을 한국 GM에 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을 이걸 근거로 요구한다, 이런 상황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정부 관계자나 홍영표 환노위원장 등의 얘기를 종합하면 우선 GM 본사가 한국 GM에 지금 빌려준 3조 2천억 채무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걸 먼저 판단하는 걸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GM 본사는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대신에 산업은행에 좀 유상증자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는데 이게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냥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깝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것조차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너무 급하게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